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건북입니다. 1월 마지막 주차에는 부동산 공부를 위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20대 중후반 전에는 아파트에 거주를 했었고요. 20대 후반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하나에 주인이 하나면 단독주택이고, 건물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 주인이 혼자 산다 그러면은 일반 단독주택, 단독주택 안에 여러 사람이 산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이고 그 건물 안에 주인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아시는 빌라, 다세대 주택이 되고요. 이제 층수나 면적이 또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오피스텔 이런 것들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하면은 각 층마다 원룸 투룸의 세입자들이 있고 그 세입자들한테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부터가 이제 주차 문제. 좀 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아파트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파트 가려는 1순위가 주차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중 주차 외에도 집에 와서도 한 20분 이상은 주차장을 뱅글뱅글 이제 빈자리가 없어서 돌고 돈다고 합니다. 나름 신축급인 5년차 이내 아파트도 요즘에는 지상에 이제 보행자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주차를 다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예전 구축 지상 주차장에 있는 곳들을 더 선호하고 또 그쪽이 주차는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어떻게 주차가 편리하냐 하시면은 우선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건물들도 보면 내 집 앞에 주차 공간 한두 대는 무조건 다 법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주인이니까 지정 주차가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지정 주차가 가능하고 또 요즘에 주택가들에서는 각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리를 한 두세 곳 정도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지정이 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제 이사 나갈 때까지 계속 이제 주차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시간이 좀 지정이 돼 있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또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 이렇게 시간 선택이 가능한 자리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오전에는 자율 주차고 오후에 내가 퇴근 이후에는 내 지정 주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비용도 이건 저렴한 편이라서 저도 이제 계속 요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주차가 힘들다거나 고생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 시간에 만약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면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시에다가 연락하면은 바로 견인 차가 와서 다 견인까지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가 이제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나 이제 지정한 날짜에 왜 버리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자기 집 앞에 아무데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일몰 이후에 해 지고 나서 버려야 되고 매일 새벽마다 이제 다 수거를 해주시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잘 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세입자나 다른 옆 건물이나 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며칠간 이제 수거를 안 해가는 기간이 발생을 해요. 그때는 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골목골목에도 다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분리수거 하는 방법 같은 거 홍보물도 다 나눠주고
직접 가끔 한 번씩 요 잘못된 것들은 쓰레기를 직접 뒤져서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가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상이나 반지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지하도 거의 원룸으로 이제 세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거나 누수가 있거나 막 그럴 경우에는 개인 창고나 개인 취미생활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활용 가능하고, 옥상은 이제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애들 놀이터나 수영장으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 협력을 받으면은 요거 태양광도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해서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 옥상에 그늘도 생기기 때문에 맨 최상층에 거의 주인 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제 옥상에 요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시원해집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수익성입니다. 아무래도 원룸 투룸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막 큰 자금을 투입해서 다가구 단독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몇 개는 이제 전세를 끼고 대출을 조금 끼고 해서 초반에 이걸 매입을 하신 다음에 열심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나씩 전세를 월세로 이제 바꾸다 보면은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원룸 월세 수입이 계속 원활합니다. 이제 방이 빌 때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이제 회전이 좋고, 그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방학에는 집에가 있고 해서 크게 요즘에 또 LED 하고 보일러도 1급 보일러 좋은 걸로 다 교체를 해주면은 크게 손갈 일도 많지가 않아요. 옛날 전등 갈고 이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갈아주고 이럴 건 크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조금 내가 내 집에서 웬만한 거 고칠 수 있다 하시면은 월세 받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거 하자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외부에 철물점이나 이런데 집 수리하시는 분들 불러서 고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보다도 이제 월세를 다 선호하기 때문에 요즘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이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월세가 이제 뒷받침이 되면 생활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요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는 이제 같은 구조로 해서 일자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은 그렇지 않고 1층은 원룸이 4개였다가 2층은 투룸이 2개였다가 다시 3층은 또 원룸이 3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이 중간중간에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소음에는 좀 유리한 편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층간 소음재가 아파트보다는 얇고 약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소음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니까 이렇게 하진 않고, 그래도 이렇게 밤늦게는 세탁이나 청소 조심하고 바닥에 매트 깔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생활하면 아파트나 옛날 오래된 빌라처럼 그런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일까지는 20년간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애가 둘이다 보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래층 바로 밑에 있는 아래층 세입자들에게 조그만 선물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수익성 때문에 이제 투자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실거주도 물론 있지만 실거주하면서 아파트 값도 오르면은 수익도 극대화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아파트들을 선호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단독 다가구들도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요즘에 서울도 그렇고 가로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슈만 얘기만 나와도 이 일대에 이제 땅값이 많이 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 지분이 높은,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높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제일 유리하죠. 땅값이 오르면.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소유자보다 토지 지분이 높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이런 개발 이슈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뭐 두 채 이상 분양권도 가능하고, 물론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직접 돈을 막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살면서 월세 받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실제 지금 단독주택 거주 중이신 분들도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장점도 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번 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주도 좋은 자료 정보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